국내 정치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정의학 국회의장이요, 오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이번 주 중에 결정이 나지 않으면 총선을 치르지 못할 가능성도 생긴다면서 총선이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4월 13일에 총선을 치르려면 23일에 선거법이,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번 주가 고비다. 그는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와 국회 안행이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과정상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빨리 해야 된다, 이래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의장이 직접 획정안을 낼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자기가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선거 연기론이 이 의장 입에서도 나왔는데, 저는 이번에 총선을 연기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19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이 5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도 못하면서 선거 자체를 현저하게 예비 후보들이나 신인들에게 불리하게 만들고 있고, 또 선거구가 분구되거나 통합되거나 늘어나는 지역에는 제대로 된 선거구역도 알지 못한 채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관위가 뭐라 했는가 하면,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역이 아닌데 딴 데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관위가요, 선거구가 없어졌는데 예비후보 등록을 받아주거나 그 사람들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묵인해 준다 하고 지금까지 끌고 있는데, 그래도 예비후보 등록을 낸 데 가서 선거운동 해야지, 이제 앞으로 통폐합되면서 새로 생길 지역에 가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구되거나 통폐합되거나 이런 지역에 있는 이 예비후보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기회균등에서 현저히 위배된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기존에 이런 어떤 변함이 없이 존재될 선거구에 뛰고 있는 예비후보들도 선거구 획정이나 이런 부분이 되고 있지 않으면서 솔직히 굉장히 불이익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선거운동의 제약 요인도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제보들이 많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당원 명부가 지멋대로 유출되어서 들고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유령 당원이 판을 친다. 실제로 모바일 여론조사를 하겠다면, 국민 여론조사를,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번호가 안심번호로 돼야 되는데, 안심번호라고 만들어진 전화 중에서 실질적으로는 언론에는 20%라고 하지만은 실제로는 절반가량이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이 안심번호로 되어서 등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구 주민도 아닌 사람의 핸드폰으로 그것이 안심번호라는 이유로 전화를 해서 누구를 지지하냐고 묻는 것은 애초에 해야 될 선거 방식이 아니죠. 한번 보세요. 영남 지역이나 호남 지역에서는 이 공천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호남에서는 더민주나 국민의당, 또 영남에서는 새누리당 되면 거의 국회의원을 한 90%는, 특히 영남 쪽은 한 90% 이상 된 겁니다. 호남에는 둘 당 중에 한 명이 되니까 50% 이상 된 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마디로 이 안심번호 모바일 조사라는 부분이 애초부터 잘못된 샘플에 근거했다면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어제 제가 TV에 나가서 유령 당원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론조사에 계시는 분이 자기가 여론조사에 계시니까 그런 말을 하겠죠. 6개월 전에 책임당원 운운하는데, 이미 6개월 전에 책임당원을 넣으면서 당비를 대납해오면서 관리해온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현역이나 현역 당협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를 안 해놔요? 자, 전화 자체가 엉터리다. 근데 언론은요, 어느 지역이든 한 지역을 놓고 샘플을 조사해서 정말 여론조사, 안심번호, 국민경선이 정말 옳은 경선인지를 조사하거나 체크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언론의 사명이
전 세계 유례 없이 전화 여론조사로 공천 후보를 결정하는 이런 방식, 그것도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처럼 사실상 국민 70 또는 국민 100으로 가는 방식이 이것이 제대로 된 방식이냐라고 언론이 나서서 검증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기가 찹니다. 근데 저는요,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도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식당에 가서 인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길거리에서 악수하고 다니는 거하고 여론조사 결과가 일치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순진한 분들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냥. 그러다가 돈 쓰고 떨어지고 개고생하고 나면 내가 뭔 일을 했구나 하고 생각이 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이 총선 D-58일인데요. 23일이 선거구 획정 마지노선이라고 아까 정의화 의장도 이야기를 했죠. 자, 왜 그런가? 24일부터 확정된 선거구를 바탕으로 선관위가 재선거인 명부 작성을 해야 된다. 즉 외국에 사는 교포들 명부를 확정된 선거구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야의 당의 경선 일정도 25일부터 시작이 되게 해놨습니다. 3월 달에는 임시국회가 선거 때문에 열리기가 불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도 아직도 강원도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어원이 줄어드는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합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니까 경선 일정도 차질을 빚게 생겼는데요. 여야는 공이 이번 총선에서 듣도 보도 못한 안심번호를 도입해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하고 관련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새누리당의 경우 선거구 획정과는 별개로 경선은 2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은 최근 선관위가 선거구가 획정되기 전까지 당내 경선을 할 수 없고 안심번호를 제공해 줄 수도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 맞는 이야기지요. 선거구가 없는데 하면 똑같이 시작하고 말면 말아야지. 선거구가 안 바뀌는 지역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먼저 안심번호를 주고 당내 경선을 갖다가 하라고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당원 30, 국민 70 아니면 국민 100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 여당 내부에서 예비 후보들끼리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책임 당원 숫자가 적어서 동원이나 매수 가능성이 있을 경우 국민 100%가 가능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기준을 1000명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또 완화하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조경태 의원이 출마한 저 사을 같은 경우에는 당원 30을 넣어야 된다. 그래야 새누리당 당원들이 조경태 의원은 날라서 들어온 사람이니까 안 찍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겠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새누리당의 공천을 둘러싼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 기가 찰 지경인데요. 이제 곧 경선을 시작해야 될 상황인데 당헌 당규를 놓고 동상이몽입니다. 친박은 당헌 당규를 좀 광의로 봐야 비박은 조문 그대로 봐야 이러는데 부적격 후보하고 우선 춘천을 놓고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당 10항에 보면 유권자의 신망이 현저히 부족한 자, 11항에 공직자 후보로 추천하기에 부족한 자로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부적격 후보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신망이 부족하다라든지 그 다음에 공직 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어떻게 정할 거냐라는 부분이 참 고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선 추천제를 둘러싸고도 이항구 위원장은 우선 추천제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또 이 비박은 당헌 당규도 읽지 않고 이항구 위원장이 자기 마음대로 떠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양상에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번 총선 한 달 연기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5월 13일로 연기하고요. 새누리당은 지금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령당원 그리고 위장 전입
즉 지역에 살지 않으면서 전화를 갖다가 받기 위해서, 한마디로 뭐 어떤 공장의 직원들이 전부 지역에 사는 것처럼 사장 집에 전화를 몰아놨다든지, 그 다음에 착신 전화 장치를 하는 착신 전화, 그 다음에 대포 전화,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1인당 한 명씩 전화기를 대량으로 자기 명의로 만들어서 오면 그 전화로 전화 오게 돼 있습니다. 대포 전화. 그 다음에 당원 명부 유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요, 그냥 넘어가면서 경선을 할 겁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안심번호라는 전화 중에서 그 전화 선관위 통신사가 선관위에 넘겨주고 당을 거쳐서 여론조사회사로 넘어가는 그 명부 중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지 안 사는 사람인지 하는 최종 확인을 누가 합니까? 그냥 안심번호로 하면 그 안심번호에 들어있는 그 전화의 주인이 유령당원도 아니고 이장 전입자도 아니고 대포전화도 아니고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는 걸 누가 합니까? 이런 안전장치도 하나도 하지 않고 여론조사로 해가지고 전화 돌려서 끝낸다는 겁니까? 세계에서 이렇게 자기 당의 경선 후보를 정하는 공천 방식을 본 적이 있습니까? 국민경선이라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면서 국민 팔아서 상향식이라고 하니까 이게 다 옳다라고 믿어집니까? 어제 어떤요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10명 중에 6명, 즉 60%가 상향식 경선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왜 지지할까요? 상향식 경선이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무 내용도 모른 채요. 상향식으로 국민들이 직접 뽑는다. 그래서 과거의 소수 권력자나 당의 실세가 공천을 갖다가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뽑는다. 단지 그것만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 이름을 팔아가지고 해먹는 놈들이 계속 해먹으려고 사기를 친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겁니다. 국민이 무식하니까 나라 정치가 이 꼴아집니다. 솔직히 국민 수준대로 정치가 가지 정치가 국민 수준보다 낫겠어요? 정말로 상향식 경선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60%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총선을 연기하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각 정당이 정말로 공정하고 페어한 경선이 될 수 있도록 내부에 유령 당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조사하고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은 출마할 자격을 박탈한 채 경선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공천을 정하고 그 다음에 본선에 간다면 아마 이번에 이 선거는 엄청난 소송 사태에 직면하면서 원천 무효까지도 이야기가 되면서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로 번져갈 겁니다. 20대 국회의원은 이런 식으로 뽑으면요, 뽑혀도 국회의원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그래서 총선 비슷한 거를 다시 한번 몇 달 뒤에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시간 있을 때 제대로 정리해서 하겠습니까? 저는요, 4월 13일 날 이 총선하라고 누가 정한 겁니까? 국회의원 임기 안에 또 하면 됩니다. 연기해서 사유가 있으면. 지금 사유가 충분히 있잖아요. 통과시켜야 될 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을 하지 않고 고의로 미루면서 지금 선거와 관련되는 모든 기획균등과 페어한 어떤 방식을 거부하고 있고, 각 정당이 상향식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안심번호라는 듣도 보도 못한 걸 들고 와서 사기 행위를 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규명되고 공정한 입장이 있다라는 것이 입증될 때까지는 선거가 연기되어야 된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